안녕하세요, 정PD입니다. 매빅 에어 2S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매빅 에어 2S와 매빅 에어 2를 실제 비행을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골라 비교를 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매빅 에어 2 무게는 570g, 이번에 출시된 에어 2S의 무게는 595g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DJI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빅 시리즈 중간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적당히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 매빅 에어 2의 최대 비는 34분, 에어 2S 최대비는 31분으로 매빅 에어 2가 3분을 더 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대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비행 시간이 긴 드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영상을 손에 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최대 비행 시간은 기상에 따라 조종 스타일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매빅 에어 2는 오큐싱크 2.0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큐싱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자동 주파수, 최대 전송거리, 송신기 출력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영상 전송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JI 드론 대부분에 탑재되어 있는 이 오큐싱크 2.0은 이번 에어 2S에서는 오큐싱크 3.0을 도입하여 더욱더 안정적이고 멀어진 송수신 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제대로 받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매빅 미니 마냥 와이파이 방식만 아니면 2.0이든 3.0이든 다 좋습니다. 와이파이는 그냥 믿고 걸으세요. 에어 2S는 최대 해상도 5.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매빅 에어 2는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뭐가 5.4K이고 뭐가 4K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최대 해상도 5.4K까지 지원되는 에어 2S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영상을 나란히 놓았을 때 뭐가 더 좋은 화질인지 눈으로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30년 60년 동안 화질에 대해서 연구하신 박사님이시라면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30년 60년 동안 화질에 대해서 연구에 연자도 하지 않았죠. 물론 5.4K가 4K보다는 당연히 화질이 좋겠지만 4K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해상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낮아봐야 1080 30프레임, 높아봐야 1080 60프레임, 4K에서 다 해결을 보게 되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5.4K가 아니라고 해서 안 좋거나 환승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퀵샷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퀵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론 촬영을 어려워하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능으로 클릭 한 번으로 이리저리 돌아가며 촬영을 자동으로 끝내주죠.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에어 2S는 마스터샷이라고 해서 새로운 자동 촬영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드론이 10개의 다른 동작들을 순차적으로 촬영을 해주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퀵샷과 같은 개념이지만 퀵샷은 클릭 하나당 한 개의 결과물만 얻을 수 있었다면 마스터샷은 한 번의 클릭으로 10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죠. 처음 드론 촬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지만 나중에 촬영에 익숙해지면 이 자동 촬영 기능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비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맛대로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 자신이 너무 성장해 버렸기 때문이죠. 수동으로 능숙하게 촬영을 하는 순간부터는 자동 촬영 기능에 서서히 먼지가 쌓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정말 어려운 촬영 기법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충분히 영상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 촬영에 의지하지 마시고 수동으로 촬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빅 에어 2의 메리트는 바로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과 스포트라이트에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슬로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데 60프레임만으로도 충분히 슬로우 모션을 줄 수 있지만 240프레임만큼 부드럽지 못하죠. 모션을 더 주려고 해도 프레임 수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영상이 뚝뚝 끊기고 맙니다. FPS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당 프레임 수로 60fps는 초당 60장의 사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당 찍히는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슬로우 모션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영상미를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슬로우 모션의 매력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은 밀고 당기는 맛이 있어야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로우 모션 기능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온 에어 2S에도 슬로우 모션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매빅 에어 2는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이었다면 에어 2S는 120프레임으로 탑재가 되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120프레임으로도 충분히 멋진 슬로우 모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기능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기존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은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촬영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카메라만 피사체를 추적하고 드론은 움직이지 않죠. 드론의 움직임은 조종자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
것들을 스포트라이트 기능으로 인생 영상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있었던 기능 중 하나였죠. 에어 2S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스포트라이트 2.0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에 나온 에어 2S는 에어 2와는 다르게 액티브 트랙이 3.0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기존 액티브 트랙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피사체를 추적하다가 놓쳐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피사체의 추적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죠. 액티브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빅에어 2는 전방, 후방, 하향 총 3곳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 2S는 상향 센서가 추가되어 총 4곳에 감지 센서가 탑재되었죠. 드론은 항상 진행 방향으로 몸이 기울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전방 센서에서 감지하지 못한 장애물을 상향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거면 좌우 다 넣어주지 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상이 어떻게 담기는지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에 달렸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컴퓨터 화면 또는 핸드폰 화면의 디지털 바이브런스 값이 모두 다르고 색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색감이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2S와 에어 2의 무보정 비교 영상이 나가게 될 텐데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그 기체만의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어떤 드론이 나에게 메리트가 있는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